훈민정음으로 들어갈게요. 이 훈민정음 제가 저보다 이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가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훈민정음은 창제 1443년, 반포로 46년 이 되었는데, 뭐 누가 만드느냐, 세종 한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뭐 집현전 학자 뭐 함께 작업을 한 거냐, 집현전 학자가 세종은 명령만 내고 집현전 학자가 뭐 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저는 좀 아까 이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좀 계속해서 이 크레딧을 좀 세종의 아들한테 좀 주고 싶어요. 그 문종 아시죠, 문종? 이 거대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사실 이 조선시대 역사 기록할 때 문종이 뭐 했는지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세종 얘기는 그때까지 문종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문종이 뭘 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문종 원래 이름이 이향이고요.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에요. 이 문종의 아들이 몸도 변학하긴 했지만 추구기를 만든 사람도 이 문종이에요. 추구기를 만들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이 최만리 상산문을 보면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전공자들이나 잘 아시는 분이 저를 공격해도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집현전학자 중에 한 명인데, 집현전학자들이 모두 다 이 한글 창제에다 동의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예약사와 서수 이게 지금 이제 뭐 군자나 이런 양반이 알아야 될, 훌륭한 사람이 알아야 될 이 순서 중에 왜 이 동궁세자를 거의 말단 끄트머리에 있는 이 서에만, 글자 연구에만 이렇게 집중을 시키느냐라고 이렇게 막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냥 제 느낌에는 물론 이제 뭐 훈민정음, 뭐 서문, 뭐 해례범 다 보면 이제 이 세종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세종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저너리 같은 뭐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담당했던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뭐 아니어도 할 수 없고요. 아무튼 훈민정음을 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난 일주 동안 계속 공부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정말 훌륭한 언어예요. 보시면 여기서 처음부터 지혜와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억지로 인공적으로 뭔가 멋진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사물을 잘 관찰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건데, 소리에도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원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사람이 내는 소리에도 당연히 그런 원리가 작용할 것이다. 그 원리를 찾아보자. 그 원리를 찾아서 그걸 갖다 글자로 형상화하면 이게 글자가 되는 거다 라고 천지귀신, 천지신명의 원리와 우리가 사람이 소리를 내는 숫자는 사실은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음 28자를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28자보다 사실 더 많이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28자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냥 글자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우주세계의 창조 원리와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2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이 28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 자음 17자, 모음 13자로 나눠지는데, 이게 바로 28이라고 하는 자가 28수, 이게 잠잘 숫자인데, 글자를 읽을 때는 수라고 했죠. 이게 하늘이 28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 동양 서상에서는 얘기하죠. 28수. 별자리들이 별자리 8개. 태양이 잠자는 8군데, 쉬어가는 28군데 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전체 우주의 숫자와 그래서 이 28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음도 기본 이 5자라고 하는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오행의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오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더하고, 모음도 이 기본 세자, 우리 천지인이라고 잘 알고 있죠. 기본 세자에다 병 8자, 이 8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8괴에서 나오는
근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후대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를 만든 인간들이 네? 매뉴얼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음들을 보시면 이 자음들은 아저순치우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글자 하나가 다 어떤 기운들을 가지고 있고 이 우주의 이 오행과 사실 다 연결이 돼요. 아는 목과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 소리 제일 강하고 제일 세고 그래서 차갑고 그래서 이제 금과 연결이 되고 후는 가장 밑에 있는 소리고 물과 되어 있고 뭐 히브리어나 아랍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구멍 깊숙이 나는 소리를 saturate 혹은 젖은 소리 젖은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목구멍 소리들을 갖다가 이런 물과 연결이 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자는 이제 기역자에다가 한 획을 이제 더하면 키역이 되고 이게 이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것이 이제 우리 애기도 아는 글자인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가장 기본자로 두고 이 기본자로 두고 여기서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요. 근데 재밌게도 이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소리가 빨라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전에는 소리가 세진다라고 이해했었는데 요즘에는 해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소리가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니은을 빨리 발음을 하면요. 느느느느 자꾸 발음 빨리 하다 보면 디귿이 돼요. 그리고 디귿을 빨리 발음하면 티귿이 자꾸 발음하면 빨리 발음하려고 하면 티귿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자 모양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혀의 모양에서 나왔다, 뭐 입 모양에서 나왔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데 이 기본 모양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삼재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인이 이렇게 환웅한테 준 물건 그 청동 저기 뭐 써놨는데 청동 거울, 청동 방울, 그 다음에 청동 검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모양이에요. 사실 청동 거울은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청동 그 방울은 사실은 이게 팔방으로 나타나는 땅을 상징하는 네모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 청동 검은 날카로운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천부삼위는 하늘과 하늘에 부합하는 하늘에 맞닿은 세 가지 도장 뭐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 뭘 줬냐면 신의 표식으로 이 세 가지 그림으로 이 세 가지로 모든 삼라만상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세 가지 모양으로 다 해결됐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제 만들어낸 그 그림, 종합적인 그림이 이건 뭐 다른 분이 하시는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하면 하늘이 만들어진 다음에 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다가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태극, 이제 가장 한 곳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말의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옷은 사실은 요 모양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글자예요. 요 모양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사람은 여기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하늘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게 사람이고 만물 중에 만물은 뭐죠? 사람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죠. 이렇게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늘을 향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식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머리를 옆으로 보고 있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 그림 하나 가지고 우리말 글자도 사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또 있던데 보니까 병기하면 우리는 지금 나란히 쓰면 쌍기역을 우리는 이제 쌍기역을 된소리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훈민정음에서는 쌍기역이 된소리가 아니라 느린 소리예요. 느린 소리. 병기하면 소리가 느려진다.
그래서 쌍기역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쌍기역은 규를 발음하면 나오는 초성이 바로 쌍기역이다. 그래서 사실은 똥이 아니라 동이라고 발음을 해야겠죠. 그리고 된소리를 쓰려면 앞에 시오자를 쓰면 돼요. 시오디귿을 쓰면 되죠. 이렇게 사실은 이 글자 하나하나들을 볼 때 있어서 그 발음이 나는 위치, 소리가 나는 거 방법에 따라서 아주 세분하게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 다음에 초성 같은 경우 우리가 이응, 지금은 묵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초성 이응은 사실 자음이에요. 자음. 히브리어 알레프하고 아인이 자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써요. 옛 이응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응에다 이렇게 사과 모양의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얘는 업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초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응은 자음으로 욕을 발음할 때 나오는 초성이다. 이렇게.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업을 발음할 때, 업을 처음 발음할 그때 만들어지는 그 소리의 조음점, 만들어진 소리의 조음점하고 욕을 발음할 때 처음 만들어진 조음점이 살짝 틀려요. 업이 약간 더 위고요. 욕이 좀 약간 더 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이 예디응은 히브리어의 알레프 비슷한 발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인과 같은 히브리어의 아인과 같은 이 발음이 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욕자 발음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배를 떡 치면 소리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배를 치면 욕을 하죠, 그죠? 욕. 그래서 욕. 정확히 만들어지는 발음의 만들어지는 그 발음의 그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차이를 아주 보면서 만든 거예요, 글자들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좀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야어야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런 단어는 하늘이 먼저, 땅이 나중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오라고 하는 이 점이 하늘이고요. 하늘이 먼저. 그래서 이 땅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서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라고 하는 발음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부터 어떤 밝은 곳에서부터 어두움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여기서는 음에서 양으로 간다. 땅이 먼저고 하늘이 나중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정확히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현대 언어학적 입장에서는 약간 나중에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해 볼게요. 음절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뭐죠? 초성, 중성, 정성.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고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은 땅이며 죄송합니다. 땅이에요. 고요한 것은 땅이며 움직임과 고요한 것을 겸비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이 동 첫소리고요. 첫소리는 발동하는 하늘이며 끝소리는 땅이다. 가운데는 처음과 끝을 이어줌으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음정을 해석을 해서 써요. 음절의 요점은 가운데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신학과 인간학, 철학이 다 담겨있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언어학적으로는 가운데 음핵이라고 얘기하는 모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하늘과 땅을 붙잡고 있는 핵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 하늘과 땅, 인간을 다 가지고 설명을 해요. 천지가 만물을 낳고 완성하며 마름주하고 보호하고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의존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음절을 이렇게 초성, 중성, 동성으로 나누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현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예를 들면 우리말의 G 사운드와 K 사운드 아까 봤지만 기역과 키역이 서로
자음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죠? 근데 네, 이 G는 원래 이 G는 막대기, 깃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 카프는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과 키역이 음가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포네티컬리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종대왕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마 정말 최초의 모던 링비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종과 집현전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모음도 사실은 모음을 이제 그 양음으로 해석할 때는 뭐죠? 그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세종이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놓고 이렇게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제 여자 소인가 소한가가 이렇게 딱 그려져, 메모를 하나 딱 그려져, 땅을 그려, 딱 하늘에다가 딱 땅을 그려요. 그러면서 이게 모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두 개를 붙이면 오가 되는 거고, 그죠? 이 두 개 붙이면 아가 되는 거고, 우가 되는 거고, 어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또 점 두 개씩을 이렇게 또 찍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여가 되고, 요가 되고.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걸 그냥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설명하냐면, 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양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음양으로 설명하면서 오는 오 발음 자체가 밝은 발음이고 플러스고요. 근데 그 바로 나오는 것은 유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두 개 같이 아는 플러스고, 여는 마이너스고, 뭐 이런 식으로 음양으로 다 설명하거든요. 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어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이렇게 음양들이 서로 다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어디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요 점을 왜 이렇게 찍었는지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뭐 양음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소리를 입안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를 발음할 때 오를 어디다 발음하냐면 입안에서 혀 위쪽에다가 포인트를 자꾸 찍어요. 우는 만들어지는 게 혀 밑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찍죠, 그죠? 여기다가 찍고, 만들어지는 좋은 포인트, 소리를 만들어내는 메이킹 사운드 포인트가 여기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거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어떤 좋은 위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발음을 해보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게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이제 슬라빅 라이팅, 우리말에는 하나의 음절을 갖다가 한 스퀘어 안에다가 집어넣죠. 그렇게 쓰는 문자가 없어요. 물론 뭐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글자를 한 음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마다 이렇게 다 문자들이 다 있죠. 받침형. 그런 면에서 이제 참 놀랍고, 또한 etymological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인 글쓰기. 글자를 쓸 때 소리가 발음이 나는 대로 쓰지 않고 그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 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N하고 K가 두 개 붙어 있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KK로 발음을 하거든요. KK로 발음을 하고 실제로 끝을 KK로 써요. NK로 쓰지 않고요. 근데 우리말은 국민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국민이라고 발음하지 않지만 원래 이 국자가 원래 의미는 나라 국자를 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일단 쓰기는 국자라고 쓰고 읽기는 궁이라고 읽는 거죠, 그죠? 이런 etymological writing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이거는 뭐 현대 한글 쓰기 표기법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자는 그냥 한자로 썼으면 옛날에 표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상당히 현대 그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우리말이 굉장히 좀 훌륭한 언어입니다. 네. 왜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못할까?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문화적 제가 그냥 제 그냥 사견들이에요. 문화적 차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냐면 영어 발음하고 영어 발음하는 것과 우리말을 발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근육을 쓰지 않죠. 그죠? 말할 때 머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최대한 덜 사용하죠. 왜냐하면 근육을 사용하는 건 쌍꺼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영어를 사용할 때는 입 근육을 많이 쓰고 혀도 많이 굴리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근육 쓰는 거는 아랫것들이 하는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쓸 때는 저도 사실 입을 크게 안 움직이는 편인데 우리말을 할 때는 사실 근육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제가 히브리어 가르치는 뭐 미국이나 뭐 유태인이나 아랍애들한테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못하.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근육을 쓰지 않는다. 뭐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테니스를 칠 때 아이 그런 거는 아래 것도 지키지 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YMC 야구단에서도 이렇게 공 잡고 얘다 네가 던져라 뭐 이런 네, 하인들이나 하는 그 근육을 쓰지 않는. 또 플로시브 같은 경우도 발음이 팍 터지죠. 그죠? 영어 이거 아시죠? 이게 영어의 P와 우리말의 피읍은 전혀 다른 발음입니다. 그죠? 영어의 K와 우리말의 키읔은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플로시브들은 티읕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사실 다 다른 자음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뭐 바람을 이렇게 팍 바람을 내는 이런 거는 쌍꺼풀이나 하는 시죠. 그죠? 이 고급 인력들은 그러지 않네요. 그죠? 우리는 점잖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티읕 굉장히 발음이 부드러워요. 타, 파, 카 이게 영어의 티피크와는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아주 영어의 티피크는 완전 발음이 팍 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영어 배울 때 이거 가지고 발음할 때 이게 종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대부분 많은 경우 락한테 배우셨죠. 그죠? 라벌리가 맨날 이거 종이 가지고 너 발음 이거 할 때 이거 소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국말은 해도 티피크를 발음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종이가.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플레이시스는 그 소리를 내는 자리가 다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S 사운드 같은 경우는 S 사운드는 영어로는 알비올라라고 해서요. 이렇게 혀 옆에서 나는 소리예요. S 사운드가 바람을 혀 양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소리가 사실 S 사운드고, 근데 우리말에서는 우리말의 수옷은 설음이에요. 덴탈이에요. 소리가 혀와 이빨 사이에서 사 이런 발음이 나는 거고, 영어의 S는 이렇게 양쪽에서 사실은 자음이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모음 같은 경우 대표적이에요. 조음점의 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오를 만들 때 오 발음이 위치가 어딨나, 이게 지금 입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보면 이제 텐스 바울과 렉스 바울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발음을 입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편하게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바깥으로 갈수록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어려운 발음인데요. 자 보세요. 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음점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의 오는 조음점이 죄송합니다. 조음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죠? 오에 여기에 조음점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오가 뒤로 가 있고 근육도 많이 사용하는 오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들, son, S-O-N. 네? 우리 영문학 하시는, 영문학 박사 하시는 의학 형님이
sun을 다들 싼 이렇게 자꾸 발음하시고 자기 교수는 싼이라고 발음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 교수는 이 오를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오를 발음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아를 발음하는 지점이에요. 그죠? 아는 조음점이 여기에요. 그죠? 아는 조음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를 발음하는 비슷한 위치에서 오를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를 발음하고 있는데 우리 귀에는 아로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영어의 어 발음은 뒤쪽으로 가 있어요. 어 발음 뒤쪽으로 가 있는데 우리는 어를 만드는 메이킹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 어. 앞쪽에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하고 우리말의 어는 다른 발음인 거죠. 완전 다른 발음인 거죠. 이 지역을 우들런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역을. 제가 아는 한 한국 사람 중에 우들런이라고 하는 발음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W라고 하는 자음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우가 WOO라고 하는 우가 우리는 조음점이 우 여기에요. 여기 그죠? 우자 여기다 찍죠. 그죠? 조음점을 여기다가 만들고 있는데 영어의 우는 이렇게 높이 있어요. 아주 백 뒤로 올려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우 발음이에요. 뭐 D 사운드를 우리는 드라고 발음하지만 그거는 음절을 딱 끊어야 되는 거고, 뭐 L자는 아시죠? L자와 우리말의 리과는 완전 다른 발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AW 딥성, AW 그 딥성은 당연히 뭐 한국 사람들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우들런 커뮤니티라고 할 때 한국 사람이 우들런 어디 길에 있니? 우들런에 있어. 그러면 뭐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발음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영어를 못해서 나쁘냐? 아니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해서 감사드린다고 자꾸 기도를 하고 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다가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있다가 필리핀에 갔는데 캐나다에서 본 서점에 있는 책이 정확히 그대로 필리핀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의 언어, 뭐 따갈로그 사실은 필리핀 뭐 본토 언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페인어에게서 영향을 받은 따갈로그로 된 책이 뭐가 있는지를 서점을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그 성경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가 뺏기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아마 쉽게 영어로 바꿨을 텐데, 퍼스트 랭귀지를.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출판, 문화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문자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영어를 잘 못해서 아직까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실은 발음들이 다 틀려요. 우리가 우리말과 비슷해 보여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볼 땐 발음이 되게 후진,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bring me water를 bring me water 이렇게 발음해도 미국 사람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와타르 히타이트어를 발음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를 계속 쓰던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거죠. 못해서 전 감사합니다. 그런 차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표기법이 가장 좋은가 라는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그 언어 자체, 좀 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언어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다, 신학이 담겨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우리말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어 알파와 오메가 이러면서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파는 처음에 우주의 처음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고 종말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 개소리죠, 그죠? 알파는 소대가리 그죠? 네? 알파는 사실 소대가리에서 나온 거예요. 오메가는 이 우물과 눈동자에서 온 말이죠. 거기에는 사실은 아무런 원래 그 단어가 나온 걸 보면 아무런, 그러나 우리는 땅과 하늘과 인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글자에다가 부었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또 범용성,
다른 언어 혹은 다른 사물, 이 세종이 이 언어를 만들 때 그게 우리 말만 표현하고자 만든 말이 아니에요. 중국어나 이런 다른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뿐만 아니고 이 언어가 이 삼라만상의 우주 변화의 원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의 소리들을 다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 한글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야 일로 와봐. 그러고서는 너 바람 소리를 한자로 써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못 쓰거든요. 한국말은 쉬 쓰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 글자를 만들므로써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믿음의 가장 근거는 뭐냐면 이 글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집현학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다. 정말 이게 신의 영감을 받아서 이 사물의 우주에 빗들어있는 원칙을 그대로 따라 하니까 글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과연 신이시여, 과연 우리가 이걸 우리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막 감동하는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 해를 보면. 그런 면에서도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어를 짧은 어떤 한 시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또 뭐 예를 들면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범용성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언어. 근데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그 부분을 되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쉬운 언어를 만들겠다. 왜 쉽냐? 당연히 삼라만상 이치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라만상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언어는 지식이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침이 가기 전에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열이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종이 한글을 창조한 뒤에 50년 안에 하층민들까지도 이 언어를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계속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었긴 했지만 암컷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이런 표현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지만 어쨌든 쉽게 쓸 수 있는 언어. 그런데 언어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적 개념에서도 사실은 한글이 굉장히 훌륭하죠. 알파벳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고대의 이 세모 알파벳 같은 경우는 모음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또 훈련과 연습,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사실 할 수 있었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긴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어느 표기법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음 문자 시스템은 우리가 현재 어떤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언어를 표기하는 데는 좋은데, 표음 문자 체계법은 이게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전의 문헌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 한글, 200년 전 한글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는 것들을 그대로 표문자 표기법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형문자 시스템은 달라요. 이집트 상형문자 같은 경우는 샹펄리 형이 처음에 기본으로 연구했던 것은 BC 2세기, 아주 후대에 그 언어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 연구를 한 거 가지고 1500년, 2000년, 3000년 이전의 문헌들까지 직접적으로 그 문법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형문자 시스템은 배우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 그것을 실제로 발음하는 사람들은 시대가 지나면 발음이 변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어 같은 경우, 한자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받아들인 게 거의 당나라 시절에 거의 다 받아들였죠. AD 7세기 정도에 한번 무로, 그래서 그 발음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나면 한자로 서로 중국말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자 발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발음이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수담은 가능하죠. 글자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사형문자 시스템은 사실은 아주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언어 시스템이에요. 표현문자가 따라갈 수 없는 3000년 이상 이 시간이 흘러도 그 다음에 그것을 발음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서 발음이 변해도 시스템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사실은 또 이렇게 쉐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사형문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훌륭한 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전의 옛날의 표기법은 상형문자 되게 단순한 발상으로 그림을 흉내는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표문자 점점 발전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점을 좀 길게 잡아보면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질문. 예,